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마인 얘기를 하러 브리저튼 그때 멤버 그대로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오늘도 평론이 아닌 그냥 정말 아무 말이나 해보려고 모였는데요. 캥 작가님이랑 개간홀로 이진송 편집장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두 분이 뭐 얼굴을 마주보는 거는 짜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 저희 그냥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약간 화음 맞출 때 이제 보는 것처럼 눈빛을 교환했죠. 그대 안의 블루 이런 느낌. 네, 아마 지금 혜영 언니의 여성 사업자 특집이 저번 주에 나가고 오랜만에 이제 들으시는 걸 텐데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기소개랑. 네, 안녕하세요. 캥 작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사실 앞에 망한 연애부터 녹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거꾸로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여러분 못 보고 지냈네요. 오늘 또 재미있게 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네. 달리는 캥거루.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 비혼의 아이콘 캥 작가님 오셨고 짐송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개간홀로 만드는 짐송이고요. 네. 최근에 밀림의 왕이라는 팟캐스트 만들어서 이제 오늘도 누워 있다가 이제 늦적늦적 나왔습니다. 네. 너무 저는 그 밀림 책 쓰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전 그걸 느꼈잖아. 두 분은 진정한 밀림의 왕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라고 했다. 네, 많은 거라고 있어요. 아니 곳에 또 무슨 또 책을 쓰신다고. 아우 정말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이제 밀리는 삶에 대한 에세이를 둘이서 같이 디자이니움에서 공저로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계약서가 이제 양쪽으로 계약서를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등기로. 사전에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고치고 싶은 거 고치세요 했는데 별로 수정할 게 없어서 이대로면 될 것 같다 해서 둘 다 이제 이걸 받았는데 일단 저희 집에 있을 때 제가 우체국 등기를 못 받아가지고 그럼 스티커가 붙잖아요. 너 이거 빨리 찾아가라 용산 우체국에 안 그러면 다시 반송시킨다 했는데 또 그거 찾으러 가는 걸 미뤄가지고 반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짐성님한테 했더니 자긴 잘 받았다. 그래서 진짜요? 너 찾으러 갈 걸 그랬다고 그랬더니 받았지만 사인해서 아직 발송하는 걸 미루고 저의 창틀에서 풍화작용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디자이니움 사무실에 갔는데 가가지고 사인을 할 걸 했는데 또 디자이니움에서는 계약금 입금을 또 미루셔가지고 환상의 콤비다. 이 멤버 너무 좋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일을 만들면서 아주 화목하게 잘하고 있어요. 네. 기대돼요. 네. 저도 한 밀림 하는 사람으로서 그쵸. 네, 저도 똥줄 딸 때까지 미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모든 걸 그냥 다 미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 일상에 아무것도 뭐 안 미루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내는 게 너무 대단하고 느끼는 게 저는 일생을 미루고 있잖아요. 책을 언젠간 한 번은 그래도 쓰고 싶다. 맞아. 아무튼 김재환을 내겠다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쪽에서는 아무 컨택이 없지만 아무튼 김재환을 내겠다고 아무튼 했는데 김재환을. 그때 제 마음이 뻐렁 찼을 때 썼어야 되는데. 그쵸. 죽기 전에 한 권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평생 미루고 있어요. 책 쓰는 것도. 참고로 오늘 처음 들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캥 작가님은 프로듀스 101에서 개인 연습생으로 데뷔했던 어떤 신화적인 존재 뭐라 그랬죠? 천재 강아지 또 뭐 있지? 얼굴 천재? 순월방탕? 이건 안 돼. 순을 방금 안 돼. 그거 너무 예민한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천재, 보컬 천재, 그치. 예능 천재, 댄스 천재, 천재 천재만재. 천재 이거를 항상 알려주고 천재 제가 만재. 100번을 듣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재환 씨를 좋아하시는 윈드 2기 네. 이제 네. 3기입니다. 3기예요? 네. 3기 이미 모집했어요? 네. 와 그래서 저 3기예요. 그렇구나. 윈드 2기 3기를 하고 계시는 캥 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책을 저희가 토요일날 만나서 이제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만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항상 토요일에는 그걸 쓰고 맛있는 걸 먹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서로 이제 재밌을 멱살을 것 같아요. 잡고 끌고 가기로 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밀림의 왕도 잠깐 그때 뭐 학습지 빌리고 네네. 네.
너무 공감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습지를 안 밀리는 사람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있어요? 약간 그냥 전설의 동물 혜태 같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학습지를 이해가 안 안 되네. 밀리는 사람 난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랑 안 놀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생 작가님도 조금 한가해지시면은 놀러 오십시오. 민우양이요? 네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또 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빠 뒤져도 또 이런 건 부름 또 가요. 또 놀러는 간다 또. 어떻게든 또 이걸 가려면 또 갑니다. 왜냐면 재밌는 건 안 미뤄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안 미루는 게 있네요. 재밌는 거랑 술 마시는 건 안 미뤄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안 미루는 건 또 있어요. 맞아요. 그 이외에 모든 건 다 미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캥 작가님이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시간조차 없었을 때 비욘세 녹음을 하겠다고 저희 집에 와서 밤 11시에 회를 시켜가지고 술과 함께 먹은 다음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녹음을 하고 꾸벅꾸벅 졸다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잘 시간 5분이 없었거든요. 대단한 그런 건 분입니다. 안 미뤄요. 아, 또 이런 의리. 음. 네. 그래서 저희가 미루다가 드디어 하는 콘텐츠 리뷰. 음. 오늘 정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던 마인. 네. 오. 아유, 정말. 그래서 마인도 완결보기를 미룬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미리 공지를 해드려서 되게 브리저튼을 안 보고 브리저튼 들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해가 되셨을까? 그냥 너무 웃겼대요. 그래가지고 다 깔깔대고 웃은 다음에 아유 또 봐야 되는데 하면서 또 안 보시고 브리저튼 특집 한 번 더 역시 듣고 미루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마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로는 세상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 재벌가를 배경으로? 배경으로 한 드라마고요. 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김서영, 음. 이보영, 네. 네, 그래서 이런 이 투톱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그 강자경 씨 역할 아, 했던 옥자연 씨. 옥자연님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죠. 저는 네. 경이로운 소문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를 하자면 재벌가 얘긴데 이제 재벌 회장님이 있고 네. 그 밑에 박혁권 씨가 네. 장남이 있고 차남이 한지용. 한지용. 네. 그래서 한지용 씨라고 해야겠다. 네. 그 캐릭터 이름으로 네네, 불러야 되겠네요. 한지용. 한지용 씨가 있는데 한지용 씨의 이제 아내로 둘째 며느리로 나오는 분이 이보영 씨. 네. 배우 서희수 출신. 씨. 네. 근데 몰랐는데 프로그램 홈페이지 가보니까 28의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고 알 수 없는 허무감이 몰려왔다. 네. 그때 영국 여행길에서 지용을 만나 운명의 사랑에 빠졌다는 내용이고 그 첫째 며느리가 이제 레전드 정서연 역할의 김서영 배우님. 이분 때문에 지금 다들 인생 걸고 보신 분들이 되게 그쵸. 많죠. 각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성들의 얘기인데 너무 이제 와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스포가 굉장히 다량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인을 안 보셨거나 보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스포 버무리기 때문에 네, 나중에 좀 쉬었다가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드라마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이 마인 줄거리보다 다들 레즈 영화 나온다고 트위터가 뒤집어져가지고 네. TVN 같은 채널에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예고편 짤이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여성애자 역할로 레즈비언 역할로 김서영 씨가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해외에 있는 케이트 블란쳇 팬덤까지도 누구냐? 뭐야? 저 사람 뭐야? 맛있는 케이트 냄새가 블란쳇이랑 뭐라도 찍었으면 좋겠다. 막 몰려오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이제 컵눈명 했을 때 그 애프터스쿨 가희 씨를 발견하고 뭐야 이 사람 뭐야 했던 그게 되게 그 팬클럽 사이에서 있었던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이거를 어디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보게 된 계기. 보게 된 짧게 계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김서영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미 여기에서 이 느와르 같은 사진 같은 걸 보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봐야지 좀 이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가님 전작 품위는 그냥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작가님도 전 또 웃긴 거 좋아하니까 약간 맞아. 개그 포인트가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또 그 전에 뭐 괴물이나 이런 건 또 너무 긴장해야 되는 작품이잖아요. 또 그런 것보다 그냥 제 개인 선호는 약간 그래도
그 심각하거나 이 서사가 있는 와중에 좀 웃긴 거 좋아하니까. 맞아. 그런데 제가 그냥 재핑하면서 봤는데 어느 부분이 나왔냐면 박원숙 씨가 나온 부분이었어요. 노드가 노드가 또 노드가 그렇고 그때가 크림빵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러면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왔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또 웃긴 거에 크림빵에 입덕해가지고 첫 회부터 그때부터 뒤늦게 네. 뒤늦게 정주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가 예고편을 보게 됐어요. 예고편을 네. 봤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 마인이 그 영어 마인 나의 것 그게 아니라 네. 약간 그 한자로 아. 마인 말마자의 사람인 아니야. 뭐지 켄타로스인가? 약간 뭐 마개할 때 마인 이래서 약간 판타지인 줄 알고. 악마할 때 그 악마할 맞아. 때 그 마인이고 수녀님 나오고 이래가지고 말마의 사람인 줄 알고 반인반만 줄 알고 딱 말이 나오긴 해요. 그죠? 아주 틀리진 않았어. 네. 네. 그렇긴 한데 수녀님 나오고 이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판타지인가? 음. 김서영이 뱀파이어 같은 건가? 이래서 이제 처음에 그걸 본방을 기다렸다가 네. 1화부터 봤어요. 보고 1, 2화까지는 조금 애매한데 싶은데 어쨌든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나오고 옥자연 배우도 되게 멋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눌러앉아서 보게 됐고 저는 네. 원래 드라마를 챙겨보진 않는데 네. 한 시즌에 하나씩 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거의 본방까지 다 따라잡으면서 잘 본 것 같아요. 끝까지. 저는 중간에 누가 추천을 해주셔서 한 번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몰아서 보느라고.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괴물은 좀 힘들게 봤거든요. 진짜 하루에 한 회씩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하균 선생님 눈이 핑크색이 될 때마다 같이 몸져놓고 아우 너무 힘드네. 근데 쏠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에 우리 밥 먹을 때 네. 뭐 볼까 하다가 선생님이 괴물 볼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가벼운 거 보자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마이는 그래도 진짜 얘기하신 대로 중간중간 재밌는 게 있으니까 왜 네. 빈센조가 그런 식으로는 1등이잖아요. 맞아 되게 맞아. 엄청 복잡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송중기 얼굴 보다 보면 또 까먹고 그리고 그 누구지? 그 이성균 씨 성대모사 듣다 보면 또 까먹고 맞아요.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 그분도 재간둥이 같은 그분 보다 보면 또 까먹고 전여빈 배우보다 보면 전여빈 배우 배우도 너무 귀여우니까 또 까먹고 짭새로이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금가동 뉴트리아 보다가 또 까먹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마이는 그냥 딱 그 중간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괴물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재벌가 살인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이 재벌가랑 되게 절친하게 지내는 엠마 수녀님이 있잖아요. 어떤 수녀님이 왜 그 비싼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수녀님이 있는데 그 수녀님이 재벌가 집안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한테 가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이제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뭐 그 사건은 이때가 처음이었는지도 몰라요 하고 회고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또 한동안 지금 크루엘라 때문에 엠마 스톤이 되게 유명한데 제가 본명이 광민지인데 네. 사람들이 엠마라는 이름은 민지 같은 되게 흔한 이름이고 스톤은 성씨가 좀 특이해서 곽 같은 느낌이라 엠마 스톤은 광민지 같은 이름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5월 달부터 그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에 너무 바이럴이 많이 돼서. 하여튼 사람들이 자꾸 엠마 수녀님도 민지 수녀님이라고 자꾸 곽엠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이보영 씨가 나와서 뭐 그 수녀님이랑 같이 자선 행사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사연 씨로 나오는 김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야망 있고 똑똑한 맏며느리. 박혁권 씨는 약간 좀 철이 없고 무능하고. 그러면서 집안일 대소사 챙기는 걸 나중에는 되게 좋아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회차가 길었으면은 더 재밌었겠다. 너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너무 좀 줄이느라고 설명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엄청 재미있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재벌가 묘사를 너무 잘 해놓으셔서 이거 보니까 그 PD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걸리는 그림이랑 이걸 다 알아봐가지고 했더라고요. 이 인물에 따라서 이런 인물은 어디에서 이런 그림을 살 거다. 그 어떤 유명한 한국 아티스트 분 중에서 이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스크린에 걸어도 되겠냐 해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신경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재밌었어요. 재벌가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네. 이런 건가 싶었는데 그냥 뭐 부럽진 않더라고요. 보면서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 번도 저 사람들이 되게 부럽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맞아. 응. 아이 뭐 어디 가가지고 막 길바닥에서 만취가 돼가지고 고주망태 같이 그렇게 응. 할 수가 있어. 아니 뭐 술 좀 먹었다고 그렇게 가족한테 혼나고 들것에 들려나가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묘사한 드라마 보면 좋겠다. 뭐 어떤 부분은 그래도 부럽다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진짜 유일하게 하나도 일도 저 사람 중에 누구도 어떤 것도 한 개도 안 부럽더라고요. 맞아. 한 개도 안 부럽더라. 사랑을 자유롭게 하나 뭐 말대로 술을 자유롭게 먹나 그리고 집에서도 왜 이렇게 옷들을 불편하게 입고 다니는 아우 정말 진짜 풀 세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뾰족코도 입고 다니고 진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허리가 꺾이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 불편해가지고 아니 체할 것 일하는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빨간 블라우스 같은 걸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허리 꺾이는 거 입히고 구두신 입고 일하잖아요. 네. 메이드들이. 그리고 일단 집 구조 자체가 여름에는 전기세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 너무 많아. 층고 너무 높아. 정말. 보면서 너무 추워. 이미 벌써 추워. 거기서 겨울날 이미 손발이 생각하면. 보일러 없이 어떻게 살아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너네 다 너무해. 그거 하나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폴 댄스를 하니까 폴 설치하면은 되게 놀긴 좋겠다.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리고 저는 처음에 1회였나 거기서 재벌 회장님 그 아저씨 생일에 다 같이 이제 야외에서 식사할 때 하몽을 썰잖아요. 하몽을 참치회 같이 썰더라고요. 아 맞아. 보통 이게 엄청 얇게 썰어야 되는데 이거를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참치회 같이 써는 거를 보고 그건 좀 부럽다. 그건 좀 부럽더라고요. 맞아. 그 정도 생각은 했었네요. 네. 시작부터 아무 말. 하던 대로 그런 거 하려고 보는 거지만.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우리가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 김서영 씨랑 박혁권 씨의 아들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이 집 아들들이 다 혼외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 부부 사이에 나온 아들은 결국 아무도 없는 집인 건데 여기 차하견 씨가 나오죠. 빅스의 차하견 씨가 한수영 역할로 나오고 효원그룹의 장손으로 나와서 재벌 3세로 나오는데 그리고 김유연 역할 정희서 배우가 했던 김유연 역할인 분이 이제 메이드로 나오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는데 맞아요. 왜 하는가? 왜 하는가? 내가 몰랐던 시즌 1이 있나? 어디서 눈이 맞았나?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얼빠져 뭐. 첫눈에 반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빅스 팬이었던 걸로. 빅스 팬이었던 거야. 별빛이었던 걸로. 유연 별빛. 그러니까 별빛인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도련님 오셨습니다 이랬는데 미친 차하견이네? 티내면 안 되는데. 티내면 안 돼. 차하견이네?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앞부분 1, 2, 3편을 다시 봤거든요? 근데도 이해가 안 돼. 왜 근데 좋아하는지. 뭔가 너무 안아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은 약간 불쌍한 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게 시청자들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그치, 작가는 그치.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가님이 그런 감성이시면 충분히 묘사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둘이 특별하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서로 둘이 불면증인데 방을 바꿔자면은 서로의 방에서만은 되게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유연이가 어쨌든 여기에서 신데렐라 스토리긴 하지만은 이제 나름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은 부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또 도련님이라고 해서 물론 모든 캔디들이 도련님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랑에 빠지지만 우리는 뭐 어쩌다 들어가도 호락호락해서 그냥 배랑 못하고 넘어갈 듯. 호호캔이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캔디. 호호 캔디. 호호캔이죠. 한 번 더 나갈 수 있죠. 나 같으면은 한 번은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왜 바꿔서만 잘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기대했거든요. 자시에 다시 오겠어요. 오늘은 혹시? 그러니까. 오늘은 혹시 방에서 어떻게 뭐 키스라도 하려나? 이러면서 복로방을 뜨뜻하게 달고 놓기를 바랬는데 내 방에서 자는 거 불편하다면 난 네 방에서 자는 거 안 불편한데? 그럼 둘 다 네 방에서 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좁은 침대에서 뭐라도 내가 그걸 엄청 기대했거든요. 맞아. 네, 근데 그게 살짝 아쉽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캥 작가님 보면서 설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련님 이제 유연이 방에 찾아와서 네 방에서만 잠이 온다 이러면서 그럼 제가 보면서 아니 하다가 노동자의 방까지 뺏어? 그치. 약간 내 안에 빨갱이가 꿈틀거리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가난이라는 감성을 재벌들이 굉장히 편취하고 있다 요즘.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둘이 방을 바꿔서 자자고 하잖아요. 처음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만났다가 나도 잠 안 오는데 뭐 방 바꿔서 자자. 그래서 저는 그거라도 있을 줄 알았지. 뭐 유연이 방에 갔더니 유연이가 썼던 뭐 일기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거를 방을 바꿔서 잘 때마다 조금씩 알게 되면서 서로를 좋아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정말 뭐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반대가 불을 지른 케이스라고 보는 게 좀 썸이 있을 때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도련님이 유연 집에 찾아가서 걔 세계에 들어가 버리잖아. 하늘 먹은 팬덤처럼. 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냅뒀으면 러브짱 갖고 싸우다가 헤어질 거를 그러니까 굳이 찢어놔서 죽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 두 분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1, 2, 3를 다시 봤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유연이가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더라고.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보통 이 재벌가 집에 들어가서 그 도련님 방을 치우라고 할 때 일단 도련님이라고 했을 때부터 주집사 앞에서 풋 웃으면서 왜 웃어? 그러니까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도련님이라는 말을 쓰냐고 이러더라고. 저런 장면이 있었어? 맞아요. 그러면서 유연이가 그래가지고 욕을 한 바가지 먹고 혼나요. 근데 보통 뭐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은 네 해놓고 친구들한테 야 도련님이래 진짜 웃기지 않냐 이럴 수는 있는데 주집사 면전에서 피식 웃으면서 요즘 세상에 누가 도련님이라는 말을 써요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방에 자러 가가지고 갑자기 누워서 자. 그것도 보통 멘탈이 내가 할 수 그렇죠. 있는 건 아니야. 도련님 방에서. 아니, 우리가 사실 도련님까지 갈 것도 없지. 우리가 만약에 어디 호텔 침구 청소로만 알바를 가더라도 어떻게 눕냐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불 자리 바꿔주는 알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눕다가 또 자기가 누웠으면 내가 여기 머리카락이 떨어졌나 하고 보고 올만도 하지만 머리끈을 버젓이. 그래서 어떤 유연이 버전의 스피노프를 한다면 굉장히 야망 있는 어떤 멋있는 캐릭터가 나는 뭐 어때?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내 꿈을 이뤄서 내가 얘네 돈으로 복지재단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 도와주면 되지. 그런 식으로 뭔가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내가 뭐 도련님의 불면증도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나 능력 있다 이거예요. 네, 전형적인 신데렐라가 아니어가지고 그 점은 참 특이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오직 호호 캔디만이 왕자를 쟁취한다. 그렇죠. 호락호락하지 않은 캔디만이 쟁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설레가지고 저는 차하균 씨 지금 고백할 거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어 없어. 저 자꾸 너무 귀엽고 너무 빠질 것 같다 라면서 제가 짐송님한테 자꾸 주학년이 주학년 더보이즈 팬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귀엽다고. 주학년 내 침실에서 재우고 싶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학년이는 왜 갑자기 또 나요? 나 왜? 그래서 제가 학연이에요 이러면서 주학년은 더보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차학연, 지연, 곽동현, 주학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말하면서 나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비슷하기도 해요 이름이. 중간부터는 뭐 그냥 알아들어도. 그렇죠. 그렇죠. 네, 주학년이라고 더보이즈의 멤버가 있는데 네. 이제 아마 캥 작가님이 프로듀스 101을 본 무의식 속에 그렇지. 했었나 봐요. 저에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푸듀는 푸듀 강렬하죠. 때문에. 이 강렬한 와중에도 재환 씨만 알아보지 못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강렬했다. 맞아요. 주학년 얘기가 너무 웃겨. 그쵸. 저도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학연이가 그렇게 유연이랑 빨리빨리 진도를 빼는 가운데 이 스포라고 할 수 있는 정서연의 러브스토리, 정서연의 어떤 서사는 되게 천천히 떡밥이 풀리면서 계속 그 손 한 번 잡는 장면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선생님 우리 반이 제일 진도 느려요. 옆반 이성애는 키스까지 했단 말이에요. 막 이런 드립을 막 치는 거야. 벌써 잠자리도 다 침범하고 이러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는 선생님 지금 얼굴 만지고 손 만지는 것만 지금 몇 화째 지금 돌려보고 있어요. 막 이런 드립을 막 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 네. 진짜 누구를 붙여도 김서영님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진짜 짜증났거든요. 그 배우 김정환님 남편이 맞아. 윤성 씨가 불필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이분의 좀 잘못된 가치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계약 위반 아니에요? 그걸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물론 남편이랑 계약한 거 아니지만. 네. 동성애 코드에 대해서 그걸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인스타에 답글로 그런 역할 아니고
뭐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모두가 공분을 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결국에는 틀리기도 했어요. 네.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이해를 못한 건지 네, 어쩌면 정말 이제 뭐 키스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네. 빼고는 모든 게 되게 즐거웠던 드라마였는데 네. 물론 이게 그 내용이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우리가 절대로 까고 싶지 않은 드라마여서 그런 것도 없진 않은데 친구가 드라마 작가를 잠깐 했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시스템 자체가 서사가 너무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게 드라마 제작 시스템 자체가 그럴 때도 있다. 그래서 아마 뭐 짐송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네네. 그 당시에 친구가 얘기해줬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캐릭터는 왜 이렇게 세냐. 뭔가 재벌이면 재벌 이런 느낌이고 되게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6부작 안에다가 캐릭터를 녹이려면은 그런 식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만들면은 통과도 안 되고 이게 제작의 착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카덴차 살인 사건이 되게 대단한 어떤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맞아. 네, 그냥 사고라고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수녀님이 에바야. 아. 엠마 수녀님이 약간 에바 수녀님 같은 왜? 너무 에바인 게 첫 회를 보니까 자기가 막 경찰서로 뛰어가서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 났어요. 이러는데 살인인지 자살인지를 수녀님이 알 그것도 아닌데. 그쵸, 사고인지 뭐. 그리고 어쨌든 자기도 그 다른 식구들이랑 싸운 유대감도 있는데 지용이가 죽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너무 길들이 날뛰고 이러는 것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재벌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발설하면 안 된다 이런 약간 자기만의 그게 원칙이 있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경찰에는 막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막 타살이라 그러고 막 그러는 게 좀 특이하긴 특이하다. 애초에 왜 이렇게까지 한지용한테 네. 이입을 하는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회장님의 그 약간 첫사랑? 연인이었던 미자 씨. 첫사랑 있잖아요. 미자 씨. 음. 그 사람이 엠마 수녀님인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진짜요? 했어. 그래서 한지용이 자기 자식인가? 엠마 수녀님의 아들인가? 그 생각을 뭘 했어요. 저렇게까지 한지용에 관련된 일을 막 음. 그러나. 수녀님이 전반적으로 이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좀 들어간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마다 저 사람 상담 전공자인가? 자격증은 있나? 약간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 상태로 봤달까? 그냥 둘 다 심리상담 받으러 다니니까 네. 저런 상담 되게 위험한데. 그니까. 네.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에바인 면들도 좀 있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드라마 톡톡 같은 거 보면은 수녀님이 동성애자다. 이러면서 다들 수녀님이 지금 정서연을 노리고 있다. 진짜? 별의 자기 안에 그 어떤 추측들이 막 난무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꽤 볼륨이 큰 인물처럼 보였는데 맞아. 별로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살인 사건으로 인식된 사건이나 엠마 수녀님 같은 경우가 약간 맥거핀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재벌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하게 소비되는 거 자체를 작가님이 전반적으로 재벌가의 블랙 코미디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엠마 수녀님이 정서연을 좋아하나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생각도 했죠. 유연이는 그냥 차학연을 이용해서 정서연이랑 잘해보려고 들어왔나. 저도 그 생각은 좀 했어요. 아무 서사가 없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거야. 모두가 정서연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풀려요. 아 그래요? 네, 유연이가 차학연을 꼬신 이유도 어. 얘가 날 좋아하게 해서 후기자 자리를 포기하게 하면 정서연이 회장이 될 거니까.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이 한번 불질러. 내가 네 의붓아들이지만 네 의붓아들 이 집안에다가 붙들어 놓을 테니까 언니는 언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언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느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동성애가 핍박받는 세상에서 내가 언니 옆에 평생 있을 수 있는 방법? 너의 의붓아들의 와이프가 되는 거지. 당신의 며느리가 되는 당신의 며느리가 되는 거지. 집착 광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네요. 근데 그게 훨씬 흥미진진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그럴 있다.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뭐 많은 걸 깎아냈기 때문에 작가님이 뿌린 떡밥을 나름 우리는 근거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결정과자들은 다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꽃밭에서. 그럼요. 작가님의 또 어떤 의도는 다 필터링이 또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맞다고.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옥자연 배우의 강자경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죠.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진짜 오줌 지리겠던데 너무 무서워. 정말 말 타는 언니라니. 아 그래서 마인인 줄 알았나. 맞네. 말만 사람인? 너무 멋있다. 네, 초반에 그 의문스러운 맞아. 그게 되게 불길한 여자 느낌을 되게 잘 내시더라고요. 그 주황색 원피스 입고 춤출 때 광기가 느껴지죠. 이보영 씨 옷 들고 막 이러고 춤추다가 왜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확 벗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도라이 같은데 너무 매력 있는 거야.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 치고는 너무 티를 내는 거야. 나 조금 수상한 사람. 날 의식해. 너무 날 봐라. 내서. 그래서 사실은 거의 처음부터 알지 않았어요? 네. 엉망했네. 처음부터 엄마네. 엄마네. 네. 그 호출했을 때 메이드 다 맞아, 집합한 맞아. 호출할 때 나한테 명령하지 말아요. 이럴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발성도 좋고 목청도 저렇게 좋으시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의 그냥 이거 한지용 언제 들키나 어떻게 들키나 그거에 되게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처음 봤을 때는. 한지용도 너무 연기 잘하던데. 근데 되게 멋있더라. 진짜 멋있더라. 진짜 초반에는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매력적인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있잖아요. 크림빵 첫째 딸. 저 그분 너무 좋았어. 너무 매력 있어. 한진이. 연기를 되게 배우. 잘하시더라. 특이하게. 그래가지고 그분은 거의 지금 한진가 그치. 그쵸. 너무 그런 분이 아예 세상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딘가에. 근데 이분이 너무 진짜 개진상인데 자꾸 너무 정이 가지 않았어? 정이 가는 거야. 맞아요. 이 못된 인간이. 맞아.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약간 아무래도 여자 시청자들은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오빠한테도 밀리고 능력은 더 뛰어난데 오빠한테도 밀림. 이것도 밀림. 저것도 밀림. 한지희 씨 밀림의 왕 꼭 와주세요. 오빠한테도 이제 서열에서 밀리고 그리고 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성질머리와 애정결핍 때문에 본인도 분노 컨트롤을 못해서 보면은 아빠가 그런 공로 베이커리를 키운 공로를 인정해주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잠깐 지나가는 되게 짧은 샷인데 정말 열심히 빵을 되게 홍보하는 그런 컷이 하나 짧게 지나가요. 자기 베이커리 빵을 막 크림이 사르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되게 열정적으로 베이커리를 키우는 장면이 짧게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능력 있는 여자가 또 쉽게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이분이 이제 분노를 조절 못해서 가해자로도 나오지만 심지어 가해 행위를 하고 가해 행위를 했고 이제 그런데도 어쨌든 나중에 보면은 자기의 그거를 좀 통제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엠마 수녀님한테 길들여지고 나서는 갑자기 그 말갈량이 길들이기에서 갑자기 길들여진 것처럼 좀 저는 뭐 다시 새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사랑스러운 거예요. 맞아. 분노를 등에 업고 앞으로 세 걸음 뒤로 세 걸음 어린애처럼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물론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악당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연민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인물을 어떻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가는 진짜 또 배우의 좀 소관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 영어도 너무 잘하잖아요. 맞아. 발음이 너무 좋잖아. 아니 그리고 약간 영어로 얘기할 때 발성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게 확 지르니까 그게 그 성량에서 오는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어. 소리를 확 지르는데. 그죠. 소리 확 지르는 거 하면 또 우리 이 박원숙 배우의 노드가 이거랑 알고 보면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물론 맞아. 이제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영감이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추억하는 공간을 무려 지하 벙커에 만들어 놓고. 아니 솔직히 이 한 회장이 이 드라마의 유일한 빌런은 얘밖에 없어. 나빠요 이 할아버지가. 다들 서사가 있는데 얘는 그냥 막 산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진호가 막 우리 엄마 되게 외로웠겠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 벙커를 발견하고 나서. 맞아. 그러면서 되게 애처럼 막 나 빵 줘 이럴 때 약간 좀 짠한 그런 게 좀 있어. 맞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그 집사 그 성태 씨가 자기는 재벌을 가해서 일하면서 자기는 고용된 입장인데도 맨날 아유 불쌍해 이렇게 맞아.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캐릭터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연민할 수도 있는 거죠. 강 작가님이 정말 그 누구 하나 부럽지 않았다고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 집사가 느꼈던 것도 김성태 집사가 느꼈던 것도 그런 점에서는 되게 구현을 잘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이 사람들을 좋아 보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게 작가님이 되게 구현을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많은 것도 정도 것인 것 같아. 없어봐서 이런 얘기를 하나? 어디 한번 있어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그렇잖아요. 차하경 배우도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맞아. 사실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잖아요. 누군가는 저 자리를 갖기 위해서 되게 엄청 뭐 그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걸 보고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누가 이제 마인 어때 물어보면 제가 한 초반까지는 재미가 약간 애매해서 이게 내가 조금 애매한데 하나같이 남자들이 다 희말탱이가 없고 여자들은 아주 펄떡거리는 게 재밌어서 일단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하견 씨죠. 아주 유연이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특색이 없는 맞아. 굉장히 특색이 없게 이제 그리고 있고 그 한진호 씨가 또 되게 무능한 남편 연기 1인자 아니겠습니까? 미래 때도 너무 잘해. 어떤 분이 그 한진호를 무당횡단을 하면서도 쓰레기를 줍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게 막 알코올 중독이고 바람 겁나 많이 피고 진짜 한심하고 무능한데 또 나중에 정서연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는 또 되게 담백하고 파트너로서 혹은 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지지해 주잖아요. 맞아.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드라마는 이런 재미가 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나쁜 사람의 좋은 점을 보거나 좋은 사람의 나쁜 점을 너무 보기 싫잖아요. 피곤하고. 그치. 근데 확실히 드라마는 좀 그런 재미가 약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유행어처럼 됐죠. 나 소수자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 단어를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작가님은. 그쵸. 근데 이거를 보는 시청자들이 과연 이거를 뭐 어떤 개념적인 거를 한 번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썼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맞아요. 이 박혁원 씨가 굉장히 어떤 파워 큐어 엘라이. 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이러면서 나는 이혼 못해 이러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딴 놈 만나느니 낫다. 그게 낫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나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게 좋은 사람인데 어차피 뭐 내 와이프랑 막 100년으로 하면서 알콩달콩 할 게 아니라면은 그냥 뭐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둘은 되게 전략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결혼한 부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격지심을 느낄 수도 있고 되게 맞아. 더 약간 찌질하게 굴라면 얼마든지 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아내를 리스펙트하는 게 있잖아요. 아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래서 그런 점은 열심히 지지해주고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 그렇게 야망 없기도. 그리고 집안일 하는 거에 엄청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집안 정도를 다스리는 거에. 나는 이 정도가 좋아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 성격에 맞는 거 잘 찾아가지고. 그거는 어땠어요? 이 전체 스토리에서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회장은 왜 지용이를 후계자로 해가지고 이 사다를 만들었는가. 그거 이해하신 분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한 회장이 목걸이를 주려고 하던 자기 생일날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이 재벌가 안에서의 후계자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유언장이 공개가 되는데 그 유언장 공개에 따르면 원래는 한지용이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랬는데 이 한 회장이 갑자기 또 깨어나더니 그 유언장을 철회를 하고 한지용을 후계자로 밀면서 정서연이 한지용을 후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내가 회장이 되겠다라고 해서 둘이 이제 맞붙게 되는 스토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엠마 수녀님이 깨어났을 때 지용이 끝까지 뭐 믿어주세요라고 했나 사랑해주세요라고 했나 라는 하여튼 말을 그런 취지의 말을 했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식인 줄 알았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났을 때 그 대사가 있어요. 그 이보영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유언을 할 때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시간을 다 본다 그랬나? 맞아. 그러면서 지금의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신까지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당신이 좀 더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끔씩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래는 이런 갈등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겠지만 시청자들이 보고 이해하기로는 저는 이제 자기가 한번 죽었다 깨어나 보니 좀 미안한 거죠. 평생 마음 안 주고 괴롭힌 그 셋째 아들한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너를 좀 내 아들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약간 개과천선? 아니 나는 뭔가 큰 그림이 있어서 얘를 차라리 한번 회장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정신없이 막 사는 내 새끼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지네끼리 좀 각성이 돼서 네. 제정신을 차리고 살겠지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정말 지 맘대로 막 산 사람은 한 회장 하나뿐인 것 같고 박원숙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인생을. 맞아요. 진짜 그러고 나서 하는 게 계속 쓰러지는 것밖에 없고 빵 많이 드시고. 근데 이 와중에 그 공작새 날아갈 때 네. 너무 평창올림픽 인면조 같이 날아가더라고. 기억나요? 그 달을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맞아, 명장면이었어요. 명장면이었어요. 또 노덕이 보는 거 괜찮았어요? 새 무서워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제가 새를 너무 무서워해서 특히 새 얼굴 클로즈업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화면 전환할 때 독수리 나오잖아요. 밤이 네. 깊을 때. 네. 낮 그림에서 밤으로 넘어갈 때 항상 그거를 쓰잖아요. 근데 노덕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노덕이 많이 나와 심지어. 얼굴 맞아. 클로즈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맨날 눈을 가리고 이렇게 틈새로 이렇게 해서 보고 막 이러면서 봤어. 근데 왜 하필 공작새를 그렇게 넣었을까? 박원숙 씨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내 새끼 같은 내 새끼가 없잖아. 박혁권은 저렇게 야망이 없어가지고 자기 후계자처럼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지도 않을 것 같지. 딸은 맨날 저렇게 사고치지. 지용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지. 며느리는 또 내 맘대로 안 되지. 수혁이는 또 뭐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다 내 맘대로 되는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이보영은 또 자기 말 듣냐고. 막 오라고 부르니까 막 텐션 8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러고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보고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자식 새끼 같은 건 노덕이 하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 왜 공작이었을까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공작새를 쓸까? 저는 그 왜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 낳아가지고 키우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은유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이 있잖아요. 네. 맞아, 얘가 맞아. 낳았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나중에 박원숙이 막 네 새끼 아닌데 키울 수 있겠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은유를 쓰려고 하는데 좀 간지나는 새를 가져온 게 그러니까 왠지 그냥 재벌은 네. 공작 이런 그렇죠. 왜냐면 재벌이 뭐 십자매나 뭐 그치. 카나리아를 키우는 거 너무 앙증맞잖아요. 비둘기를 키울 순 없잖아. 그리고 정원에서 키워야 되는데 좀 맞아. 컸으면 좋겠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화려하기도 하고 나중에 좀 날아가는 게 저도 좀 웃기긴 했는데 진짜 인면조처럼 날아갔다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봐요. 저는 주집사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나도. 저는 주집사가 되게 항상 사람들 음성 몰래 녹음하고 되게 충직한 것처럼 굴지만 그러다가 김서형한테 완전히 무릎 꿇으면서 개가 되겠다고 하는 장면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너무 막 눈빛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그게 여자 캐릭터한테 잘 안 주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남자애들만 왜 그 비밀의 숲에 서동재 같은 애들한테 주는 캐릭터잖아요. 야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태세 전환 진짜 빠르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신선했고 그때 한지용한테 상상 속에서 한번 막 내가 뭐 너 죽일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상상도 있었고 맞아. 한번 벙커에 가둔 적도 있고 이래서 의도적으로 그랬으면 차라리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부분이 조금 아깝긴 했는데 그 품위 있는 그녀 때도 그렇고 의외로 그 범인을 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없는 걸로 처리를 하는 게 약간 작가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서 사실 진실 여부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 전까지를 되게 중요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간지와 이런 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성태한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문을 닫을 거면은 오래 잠그고 있든가 꺼낼 거면 빨리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성태한테 뭐라고 하면서 근데 보면서 주집사였으면 문 안 열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주집사 선생님이었으면 아주 시원하게 한 방에 끝냈을 텐데. 마지막 회는 어땠어요? 좀 아쉽긴 했어요. 솔직히는. 왜냐면은 그 뭐랄까 너무 그 주제 의식을 내 입으로 나레이션으로 다 말해가지고 좀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부터 기획의도 낭독의 시간이 맞아요. 있겠습니다. 그거를 1시간 내내 낭독하는 특히 그 촬영 현장에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이보영 씨 김서영 씨가 마주서서 얘기하는 거는 보면서 정서연이란 사람을 만나 뭐 이런 얘기할 때 약간 마인까지 네. 이 단어까지 너무 했을 때는 약간 모든 게 좋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4부작만 됐어도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더 길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좋아하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명장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집사가 김서영한테 가서 이제 사모님의 개가 되겠다고 하는 장면. 네,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킹 작가님은 좋아하는 장면 있어요? 남편한테 커밍아웃하는 장면? 저는 그게 진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보영 씨가 한진이한테 말로 다다다다 하는 장면이었어요. 연기하면서 네. 연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장면도 좋았고, 그리고 저는 김서영 씨랑 그 유연이랑 붙는 장면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돈 준 거 돌려주니까 어디서 감히 맞아. 네가 지금 내 돈 하나를 돌려주면서 어디서 체면치레를 해, 이런 그 뉘앙스로 얘기했던 거랑 나중에 남한테 받고 대접받는 것도 연습해 버릇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좀 신기했어요. 원래 그 배경을 보니까 김서영은 재벌가 출신의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벌가로 들어오는 애들의 멘탈을 저렇게 잘 알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재벌 총수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되게 판도 잘 읽고 이러는 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되게 그릇이 큰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미술관에서 되게 비싼 미술 작품을 어린애가 부쉈을 때도 그냥 관용으로 넘어가고 애들이 착각했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교활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좀 따뜻하기도 하고 맞아.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동성애가 나온다는 점에서 이제 화제몰이를 했지만 어떤 그 퀴어라는 정체성에만 갇히지 않고 맞아. 이 사람을 되게 다채롭게 그리는 점들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런 소수자성을 가진 인물이 중심 인물로 나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주변 인물로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성 전체가 되잖아요. 네. 소수자 이렇게 끝나는 네, 다른 건 없고 작가님이 이거를 그린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기존의 다른 드라마였으면 김서영 씨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냥 김정화 씨랑 어디 외국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외국 어딘가에서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 걸로 끝났을 것 같은데 김서영은 아무것도 놓지를 않잖아요. 나는 이 집안도 다 가지고 남편이랑 이런 관계도 다 가지고 손에 다 쥐고서 계속해서 자기 거를 챙겨가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좋았던 게 뭐냐면 드라마 보면서 중간에 좀 긴장했거든요. 이러다가 그 이보영 씨와 김서영 씨가 뭐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분명 대부분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둘을 적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끝까지 서로 의리를 지키고 그 동반자로 남았다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게 저는 중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서희수랑 정서연은 왜 이렇게 자기네끼리 의지하는 거야? 얘네는 뭐 때문에 이렇게 너무 그런 건덕지가 없는데? 구체적인 사건도 없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의 선입견인 거죠. 맞아. 드라마에서 이렇게 큰 며느리랑 작은 며느리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그걸 계속 만들어서 생산해 왔잖아요. 연대를 왜 못해? 둘 다 며느리 입장인데 여기도 둘 다 외부인인데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도 아직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럼요. 불안당해서 왜 그렇게 둘이 뭐 난리가 났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설명이. 제가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이 둘이 언젠가 싸우겠지? 맞아. 되게 불안했다는 게 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계속 이렇게 연대한다고 분명히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둘이 적이 돼서 막 이 둘이 최고를 두고 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저는 중간까지는. 그래서 진짜 산뜻했나 봐요. 강자경이랑 서희수랑 맞아요. 결국은 아이를 같이 육아하는 거. 맞아. 그게 결국은 비혼의 엄마 둘이서 같이 이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막 낳은 정 기른 정을 대결을 시키고 결국은 뭐 누구 하나를 골라야 되고 하늘 아래 엄마는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니 왜 애가 엄마라고 생각할 만한 존재가 둘이면 그 두 엄마가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연대할 수 있고 이런 걸 보여준 게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신선한 점이었어요. 저는 사실 초반에 이걸 추천할까 말까 사람들한테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어떤 진짜 엄마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엄마의 자격을 놓고 너무 여성들을 옥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보영도 본인이 계모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저렇게까지 아이한테 헌신적인 건가? 꼭 모든 심지어 진짜 엄마라고 해도
엄마라는 개인이 그렇게 아이에게 헌신적일 수 있나? 그거는 성향 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강자경도 계속해서 당신이 진짜 엄마가 아니어서 그렇다면서 약간 계속 검증을 하려고 하고 네. 서희수도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이런 분위기로 나오는 게 저는 좀 불편했는데 한편으로는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좀 계모라는 수식어나 꼬리표가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되게 공고한 편견 때문에 일부러 더 좀 어색할 정도로 그걸 강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같이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진짜 아빠가 있고 어떤 정상 가정에 있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생모가 있지만 학대를 받았던 한지용처럼 네. 사실은 아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이 되게 좀 재밌었고 좀 신선하고 과감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희수가 애를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애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은 게 좋았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얘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만 얘기하지 뭐 얘가 몇 살 때 나는 얘의 뭐를 지켜주기로 다짐했다든가 막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는 얘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가 아니라 아니 그냥 일관되게 얘기하잖아. 얘는 내 자식이야. 나 얘 없으면 못 살아. 이 얘기만 하는 것도 좋았고 저는 그 20대 초반에 알게 됐던 미국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입양을 간 입양인인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어릴 때 얘가 같이 가족이 다 같이 살던 부모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걔네 어머니가 그 이렇게 술을 놓은 시가 있는데 제목이 두 엄마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엄마는 이 아이의 첫 번째 웃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엄마는 그 웃음을 평생 지켜주는데 평생을 바친다 막 이런 내용으로 두 엄마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두 배 행복한 사람인지 이거를 술을 놔서 아기 때부터 그거를 집안에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엄청 미국 시골이라서 가보고 놀랬던 게 아시아계가 아니고 히스패닉도 없고 아프리칸계인 사람도 없는 거야. 그냥 진짜 여기는 완전 백인밖에 없는 동네인 거예요. 그 정도로 깡시골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애를 동양인 얼굴인 상태에서 키우니까 너무 3살, 4살 때부터 얘는 알았겠지, 당연히. 근데 그거를 집 곳곳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걔 집에도 무슨 태극기가 있어가지고 이 태극기는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내가 3살 때 입양돼서 올 때 그 포대기 같은 거 안에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너무 나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프레임이라는 거를 저는 그때 21살 때 처음 듣고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보자마자 너는 어디 사람이야?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와, 너 되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인 것도 맞아. 왜냐면 나는 입양됐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랐거든. 왜냐면 그게 이미 16년 전 막 이러니까 그때는 나 입양됐어 라고 해맑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걔네 집에 가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 볼 때도 맞아. 어떻게 이거를 뭐 기른 엄마의 호의로 본다거나 이 사람이 천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인데? 그쵸, 가족이니까. 그냥 내 자식인데 왜 거기서 뭐 그런 필터가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준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원재 씨는 작가님이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원재 씨가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네, 힙합을 좋아하는 하준이. 하준이가 좋아해. 근데 엄마인 거 알았는데도 말 안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팠어. 맞아. 엄마가 슬퍼할까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눈물 나려고 하네. 냄새로 알았대잖아요. 진짜. 냄새로 기억했대잖아. 그 어릴 때인데도. 맞아. 그 어릴 때를 꼭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엄마 냄새는 기억나. 맞아요. 기억나요? 나요. 강자경의 잘못으로 서희수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 아기를 잃은 뒤에 강자경이랑 서희수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자경도 서희수한테 되게 미안해지면서 같이 이제 합심을 해서 한지용에게 대항해서 각자 원하는 걸 지키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연합하는 이유도 이 하준이라는 애를 지키려고 그 사랑 때문에 둘이 처음에는 대립관계였다가 이제 동료가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여자들한테는 잘 허용이 안 됐던 스토리와 관계성 아닌가 싶어가지고 되게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왜 하준이 그 서희수가 나중에 하준이 전이 빠진 걸 주잖아요. 이거는 너가 만든 거니까
가지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그걸 받고 강자경이 막 우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맞아. 네, 거기서 어쨌든 미혼모가 애를 뺏겼잖아요. 애를 키울 환경이 안 돼서. 네.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인정해 준다는 거니까. 그 엄마로서. 하준이를 이제 독점하지 않고 너를 엄마로서 인정하고 같이 가자는 그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를 같이 지키자는 의미로. 네. 결국은 근데 그것도 두 엄마가 서로 간에 스킨십이 생기면서 눈으로 봐서 알게 됐으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강자경도 이 사람이 어딘가 과잉되고 도라이 같지만 누가 봐도 하준이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고 아무리 자기가 막 악에 바친 일이라도 하준이가 중간에 껴있으면 옳은 선택을 할 사람인 거다를 알았던 것 같고 강자경도 이제 서희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엄마구나. 그리고 너무 하준이가 비슷한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키운다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판타지죠. 지금은 뭐 지용이는 그렇게 됐지. 친권은 그 서희수한테 있는데 이혼했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후계자나 다름없었던 애를 그렇게 재벌가에서 너네 둘이 행복해라 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싶지만 아예 뭐 흐뭇하면 된 거죠. 그럼요. 맞아요. 마인 세계관 안에서 뭐 오케이라면 뭐 오케이입니다. 아유 드라마를 왜 봐.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알지만 그냥 그 판타지로 보는 거지. 맞아. 그렇게 따지면 뭐 한지용 같이 생긴 재벌이 어딨어. 맞아. 그러니까 공작새 어떻게 서울 시내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날아갔다가 바로 다시 불법 오냐. 포획된다. 근데 저는 진짜 요즘에 집중력이 엄청 떨어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게 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그 자막을 안 깔면 못 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글 자막을 깔아놨어. 깔아놨다가 그 한지용이 링에 막 사람들 격투시키잖아요. 네. 얘가 약간 도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상황이야? 뭐 이거는 뭐 어디 경기장에 간 건가? 얘가 뭘 하는 건가? 막 이랬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한지용한테 말을 거는데 자막에 괄호 열고 브로커. 뭐야 이 스포 브로커구나. 그런 게 참 재밌어. 저 사람의 정체는 브로커. 안녕하세요 브로커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 코난 같은 거 폈는데 그림자 위에 이 새끼가 범인선. 상승 음악도 의심스러운 음악. 맞아. 그런 느낌. 불길한 음악. 불길한 음악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런 스포는 있더라고요. 최애가 누구예요? 무조건 강자경. 강작이요? 네. 그러니까 김서영은 약간 너무 멋있어서 네. 뭐랄까 푸듀로 치면 데뷔권에 있는 애를 뭐 나까지. 어차피 1위 할 거. 어차피 1위 할 거. 얘는 그냥 나중에 뭐 덕질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느낌이고 누구 한 명을 내가 여기서 꼭 투표권이 마지막에는 한 개밖에 안 주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나 같으면 강자경을 뽑았다. 네. 누구세요? 저는 주집사요. 주집사. 네. 그런 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의문스럽고. 킹 작가님은 그럼 마인에서의 김재환 누구예요? 주학년. 아니 우리 나오지도 않은 주학연 씨. 항현이가 좀 더 많이 나왔다면 전 당연히 항현인데 저는 진희 씨? 너무 좋죠. 전 진희 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분만 나오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나고. 그러니까. 네,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분도 좋았습니다. 그 박정도 역할. 진희 씨 남편. 진씨 남편. 진희 씨 남편도 그 좋았어요. 먹는 제가 거 이렇게 추접스럽게 먹지 말라고 쿠사리 먹은 그분. 그리고 제가 약간 이렇게 어딘가 연민이 가는 이런 희말이 없는 자아가 없는 캐릭터를 좋아. 예민한 데 없고. 여기서 남캐들은 거의 다 자아가 없긴 자아가 한데. 없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자아가 없으니까 그래 자아가 없는 게 편하다. 이런 게 있었네. 그 지금 마인 홈페이지에서 박정도 역할 설명을 보니까 그녀와 집안이 초전박살 나는 수준으로 물건을 때려 부수며 싸우지만 서로의 몸을 다치게 하지 않는 원칙하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며 산다라는 캐릭터 설정이 있었네요. 너무 재떨이를 대가리에 맞게. 그러니까 머리에 맞던데? 너무 피가 나던데? 그리고 저는 그 친구도 좋았어요. 원래 차학연이랑 정략결혼 상대였던 여자애. 맞아. 나는 그냥 너무 그렇게 러블리했어. 그냥 내 위치에 맞춰서 나는 그냥 똘똘하게 그냥 내 목 챙기면서 사는 거 좋다. 그래서 사실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서 재벌이랑 결혼을 하게 되겠지 이런 운명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차학연이다. 갑자기 신나는 거죠. 땡큐. 땡큐죠. 너무 땡큐죠. 맞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정략 결혼이라기보다는 유학 중에 만나서 호감을 품고 좋아서 약간 들이대고 있는 나름 걔도 사랑이에요. 근데 같은 계급 내라서 드라마 안에서 취급이 안 된 거지. 학연이의 사랑과 걔의 사랑이 뭐가 달라? 마치 이거 약간 뭐 웹툰이나 이런 중세물 같은 데서
미안하지만 정략 결혼한 둘이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제가 요즘에 재혼왕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도망친 노예가 나타나서 그 여자애한테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그런 느낌이더라고. 얘는 또 얘대로 또 얘 기준으로 서사를 쓰면 또 한 바가지가 나올 맞아. 거 아니에요. 너무 이놈 자식이 귀엽더라고. 온 가족 모인 데서 나에게 창피를 줘? 그러니까 얘가 재혼왕후로 치면 얘가 재혼왕후인 거잖아. 맞잖아. 그런 거라서 어디 다른 재벌가에 또 홀랑 더 좋은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나중에 이제 김서영하고 차라리 경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빈센조의 바벨의 옥태경 같은 애랑 결혼해가지고 다 파는 거야 지금. 효왕구를 박살내겠다며.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서 커플을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인 어땠어? 볼 거야? 추천할 거야?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좀 보라고 준 추천을 초반에는 좀 애매했지만 추천을 할 거고요. 네. 네, 추천을 해서 이제 뭐가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 중에 네 취향 하나는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네, 나름 이렇게까지 다양한 이제 심지어 나쁜 여자까지 네, 콜렉션이 다양한 경우가 또 흔치 않았기 때문에 남다르지만 그래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야기가 한국 드라마에서 좀 많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싶다면 이제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도 추천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의미들이 있죠. 네. 드라마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소재들과 막 용감한 도전 네. 같은 것도 있고 디테일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뭐 감동도 있고 다 좋은데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뭐랄까 눈이 너무 즐겁고 일단.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크게 머리 쓰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숨겨놓지 않았잖아요. 과한 기빨림 없이. 네, 네. 미스테리 뭐 이런 거 별로 숨겨놓지 않았잖아요. 그럼 네.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퇴근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어떤 거는 보고 나면 그 다음 날까지 지장받잖아. 아, 막 얘 뭐야 뭐였어 막 이러면서 막 현생 다 현생 달라가고 네. 막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거 못 참겠어.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딱 집중해가지고 재미있는 건 재미있게 보고 감동받을 건 딱 감동받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트랜스포머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 때려 부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근데 트랜스포머는 너무 스토리가 막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트랜스포머는 그런 영화야. 그게 강점인 영화야. 그냥 그러니까 엄청 섹시한 로봇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다다다다다 이거 하는 영화지 누가 거기서 뭐를 보고 이런 걸 누가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인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소재도 워낙에 독특하고 엄청 컨셉추얼한 드라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마인이 진짜 되게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었던 요소는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다 다른데 자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서영이 뭐 본인은 성소수자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성도 있고 이렇지만 재벌가 출신으로서 정략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기 위치성이 있었고 큰 기업을 내가 운영할 만한 깜냥이 본인한테 있다고 믿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랑 이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막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세상을 뒤집겠다거나 내가 가진 재력으로 뭐 이런 사업을 하겠어. 그러는 것도 멋있었겠지만 그냥 현실 안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는 게 좋아서 이보영 씨도 만약에 아마 다른 거였으면 엄청 되게 생각 없는 여배우 막 이런 아니면 재벌가에 가서 정말 핍박받는 여배우 막 이런 식으로 그렸겠지만 어떤 언론을 가지고 놀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기사가 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로서 갖고 있는 거를 이 엔터 업계에 대한 빠삭한 되게 잔뼈 굵은 여배우가 심지어 나중에 연기력도 써먹잖아요. 나중에 진이랑 싸울 때는 연기였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총알을 진짜 다 때려 부어가지고 싸우는 여자들을 본 것 같아서 옥자연 너무 말할 필요도 없고 네. 악에 바친 세월이랑 그리고 내가 하준이를 낳았다는 거랑 승마하는 것까지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심지어 그 전에 막 말발굽이 목걸이 주는 것도 그렇고 자기 인생 히스토리를 치약 짜듯이 다 짜가지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연이도 그렇고 뭐 주집사도 말할 것도 없고 위치도 되게 다르고 캐릭터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주어진 필드에서 이렇게 싸우면서 하는 게 좀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거기 완다는 염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애고 퀵실버는 속도로 싸우는 애고
뭐 캡틴 마블만의 무기가 있고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좀 드라마가 산뜻하잖아요. 네.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이라든가 반응이라는 게 막 심파나 혹은 맞아. 뭐 아내가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비극으로 흐르지도 않고 물론 남편이 아이의 친엄마를 속여서 나한테 드린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게 막 그렇게 과도하게 슬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둘 사이 어쨌든 사랑과 신뢰가 무너진 정도로만 보고 그 다음에 이보영은 다울 언니 이제 할 일을 하자 약간 이런 모드로 움직이니까 누구 하나 한국 드라마에서 되게 좀 쉽게 빠지기 쉬운 그런 좀 과도한 그런 거 없이 다들 좀 산뜻하게 되게 쾌속 질주하는 느낌 다들 네.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기빨림이 없었다고 네, 느꼈나 봐요. 그런 거 맞아. 이게 너무 과하게 막 으아 이런 게 없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대사가 엄청 깔끔하고 엄청 딱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구구절절 다 써줘야 되고 막 감정으로 살리지 못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가장 보수적인 시청자들을 결국엔 설득했다 뭐 이런 평이 있던데 동성애적인 그 연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김서영의 그 전반적인 남자들 앞에서는 다 물어뜯겠다는 눈빛과 그 전반적으로 여성 캐릭터들을 향한 되게 관대한 너의 지지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지지자가 되어주겠다 약간 이런 것들 그런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우의 힘으로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또 되게 재미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녹음 시간이 3분이 남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간단하게 소감을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저 이번에 마인 너무 재밌게 봤는데 비욘세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 번씩은 봐주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셋이서 좀 아무 말 하면서 할 수 있는 컨텐츠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추천해주시면 또 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평론은 안 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이걸 보고 어떤 헛소리를 할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 BHONSES@gmail.com beyonces@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보고 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서 캥 작가님이랑 짐송님이랑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두 분이랑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배고파 죽겠어. 빵 준비하라는 얘기를 깜빡했네. 빵이 엄청 많이 나와서 맞네. 보고 있어 빵 먹고 싶어져.